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두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요즘 들어 정말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늘 집에서 일하느라 밖에 비가 오는지 해가 쨍쨍한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요. 늘 한국어 컨텐츠를 생각하면서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컨텐츠 따라! 한국어의 호칭어입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이름으로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바로 친구 사이. 친구끼리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동생도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반말을 쓸 정도로 친밀한 사이에서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친구나 가족끼리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가족이어도 부모님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들 있죠? 이름으로 안 부릅니다. 각 호칭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호칭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달돼 있죠. 언트도 친가인지 외가인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이름으로 부르는 문화였다면 호칭어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호칭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언트의 세분화된 호칭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나 여자를 부르는 호칭 정도는 알면 좋겠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나의 성별입니다. 내가 여자인 경우라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언니, 남자는 오빠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자라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누나, 남자는 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4가지 호칭이 나왔죠?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교양 수업으로 들었을 때 마주했던 좌절감이랄까요? 아니, 단어마다 성별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했던 기억이 나요.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호칭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회사 생활. 회사 생활 중요하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 호칭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그렇죠? 이런 걸 직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순서로 올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보다 직함이 높은 회사 사람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나는 사원이에요. 내 옆자리에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리예요. 이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대리님을 반드시 써야 해요. 이 사람의 직함인 대리 뒤에 님을 붙여서 대리님이라고 합니다. 혹은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김대리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리님 혹은 김대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부르지는 않고요. 이름 뒤에 씨 혹은 님을 붙여서 부릅니다. 제 이름이 은비니까요. 예를 들면 김대리님은 나를 은비씨 혹은 은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한국 회사들은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위계를 따지지 않고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가 이사든 사원이든 인턴이든 상관없어요. 이름이 김민수라고 하면 민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은 부르지 않습니다. 민수님, 이름 뒤에 님만 붙여 불러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영어 이름을 만들어서 서로를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제 전 직장이 그랬는데요. 제 영어 이름이 유니스여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유니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예쁜 한국 이름 두고 왜 영어 이름 써요? 굳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다른 한국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어 이름을 쓸 때는 사실 이름만 부르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이름을 만들면 이름만 부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다음 상황, 호칭이 정말 너무 필요한 상황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서비스 상황입니다. 식당에 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모두 호칭으로 상대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이름은 몰라도 역할이나 직업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불러줍니다. 다만 님을 붙여서요. 택시나 버스, 배달, 대리운전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는 기사님, 기사님, 가게나 식당, 시장에서 직원을 부를 때는 사장님, 사장님.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사장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직원이나 주인을 부를 때 그냥 광범위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학교나 학원 혹은 병원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환자를 부를 때는 환자분, 환자분이라고 부릅니다. 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바로 식당에서 씁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몇 분이세요 하잖아요. 상대를 높여 부르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손님 혹은 고객님이라고 합니다. 손님 혹은 고객님. 카페나 식당, 백화점 등 다양한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 어떤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바로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 직업을 알 수 없잖아요.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호칭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기요라고 합니다. 저기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선택이에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면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사실 나라에 따라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게 굉장히 무례하게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한국어는 상대방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언니, 누나, 오빠, 형 같은 단어만 봐도 그렇죠. 이름보다 호칭을 사용하는 문화이다 보니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러면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동갑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름 뒤에 씨 혹은 님을 붙여 말합니다. 보통 성은 빼고요. 이름 뒤에 님이나 씨 둘 중에 아무거나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언니나 오빠 이런 호칭은 조금 친밀감이 생긴 후에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름 뒤에 님이나 씨를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칭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